본정석 수학상 다항식 연산 제일 첫 부분 개념 설명을 하는 수업을 하기로 할게요. 자, 먼저 책을 보면은 7페이지 다항식에 관한 용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읽어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9페이지 다항식의 정리 이쪽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10페이지에 나오는 연산의 기본 법칙, 11페이지에 나오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여기도 넘어가기로 한다. 직접 풀어봐라. 13쪽에 나오는 간단한 지수 법칙, 14쪽에 나오는 다항식의 곱셈 이제 여기까지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14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있어.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물론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긴 한데 전개한다는 것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의 곱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대부분 방법인데 이거를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머니 안에 문자 2개씩이 들어있다. 근데 주머니에서 문자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곱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A를 고르고 C를 골라서 곱한다. A를 고르고 D를 골라서 B를 고르면서 C, B를 고르면서 D. 그렇게 하면 항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항들이 바로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들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곱셈을 전개하는 걸 지금처럼 지금 이 경우의 수의 관점을 갖고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자, 한번 봐봐. x제곱 2x 플러스 3 또 2x제곱 x 플러스 4 이렇게 해볼까?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x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전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저기서 경우의 수처럼 자, 왼쪽에 있는 괄호에서 x제곱을 고른다면 오른쪽에서는 4를 골라서 곱하고 2x를 고른다면 x 3은 2x제곱과 곱한다. 자,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경우는 요것이 다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4x제곱, 2x제곱, 6x제곱. 그래서 결국 x제곱의 개수는 10이 될 것이다. 그치요?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한다는 거를 괄호 안에서 어떤 문자를 고르는 거냐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 좋아. 자, 그럼 이제 곱셈은 이 정도 하고 15페이지에 나오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자. 이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것도 책에 있는 거를 읽어보고 연습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여기를 보기로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건데 보기 5번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보기 5번. 자, 거기 20 플러스 3x 3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을 계산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우선은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누는 식을 배열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식을 나누는 거라서 기준을 최고차항에다가 두자. x제곱에 얼마를 곱하면 3x 3제곱이 되는가? 3x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3x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곱한 상태를 여기다가 적어줘. 3x 3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6x.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줘. 숫자 나눗셈을 할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은 자, 그럼 이번에 또 최고차항을 보면 x제곱 9x제곱. 이번에는 9를 곱해주면 되겠다. 9.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9를 전체적으로 곱해준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 있는 걸 빼주면은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최고차항을 보더라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그 이유는 x제곱 x 차수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항식을 나눗셈 할 때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지면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머지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3x 플러스 9가 이 나눗셈을 했을 때의 몫이 되는 거고 19x 플러스 2가 나머지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거지. 그래서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7페이지를 보면은 조립제법이 나온다. 이 나눗셈을 해보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좀이라도 더 편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한번 여기서 나눗셈을 한번 더 해보고 비교해 볼게요. 거기 이제 조립제법 설명에 나와 있는 문제 2x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나눗셈을 직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2x 3제곱이 되려면은 2x 제곱이 필요해. 빼주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번에는 6x. 15.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2x제곱 6x 플러스 15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50이다.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먼저 나눌 식 2, 0, 마이너스 3, 5 이렇게 개수들만 먼저 적어. 또 여기에 숫자를 하나 표시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나누는 식 x-3이 0이 되려면 x가 3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3을 적어주면 된다. 처음 있는 수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줘. 그냥 2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래서 3하고 2를 곱한 6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어. 그럼 이번에는 0과 6을 더해주고 또 3 곱하기 6을 해서 18 더해주면은 15 3과 15를 더해서 45 더해주면 50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나머지. 그럼 몫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볼래? 그러면은 15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수항. 그 다음 6은 1차식, 2는 2차식. 그렇게 해가지고 2x제곱 6x 플러스 15를 만들면
똑같다. 그걸 확인하게 되죠. 지금 이 다항식 연산과 인수분해 이쪽을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건데 그 첫 걸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눗셈을 해. 근데 조금 더 발전한 게 조립제법이다. 조립제법은 계수들만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고 나서의 상황,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여기까지가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로 하고 이제는 22쪽으로 넘어가자. 22쪽에는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그치? 22쪽 가운데 보면은 기본 정석 박스 안에 공식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 근데 5번부터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2쪽에 있는 공식들을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이제 5번 공식부터서 시작을 해보자. 5번. 공식은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것들을 전개하면 되는지 설명을 듣고 나면은 훨씬 더 외우는 게 부드러울 거야. 자,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 하면은 경우의 수, 주머니에서 문자를 골라서 생각나죠? 그래서 모든 괄호에서 x를 고르겠다. 이거에서부터 표시를 해볼게. 3개의 괄호에서 전부 x만 골라. 그렇게 해서 만들면 x 3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3개의 괄호 중에서 2군데에서만 x를 고르겠다. 한 군데에서만 x를 고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괄호에서 x를 안 고르겠다. 이걸 먼저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주머니마다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그대로 다 표시가 됐지요. 그럼 이제 만들어지는 항이 첫 번째 줄은 x 3제곱이 만들어져. 곱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줄에서는 ax제곱, bx제곱, cx제곱, 또 그 다음으로는 abx, bcx, cax, abc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 결과를 정리하면은 먼저 x의 3제곱, 그리고 2차항의 계수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1차항의 계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지막 상수항은 ABC 그랬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런 방법 원리대로 만들어진 거다 그거지. 자, 그럼 이제 5번 공식의 변형이 되는 것도 한번 알아보자. 5번 공식의 변형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좀 살펴보자. x-a, x-b, x-c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전개하는 걸 생각할 때는 별도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이너스 a를 더해 준 거다. 그러니까 빼줬다기보다는 마이너스인 거를 더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서 만들었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되겠어. x의 3제곱 괄호 안에서는 이게 x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A를, B를, C를 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더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은 X제곱의 개수는 음수가 돼야 돼. X의 개수는 플러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5번 공식 설명이 되겠다. 자, 이번엔 이제 6번 공식을 봅시다. 항이 3개인데 제곱을 해. 그럼 이렇게 괄호 2개를 펼쳐 놓은 다음에 역시 경우의 수를 따져 볼게. A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A, B, C. B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A, B, C. 또 C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9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되겠어. 그러니까 AA가 곱해져서 A제곱, 여기는 AB, 여기는 CA. BA가 곱해져서 AB, B의 제곱, BC. CA, BC, C의 제곱. 그때 우선 제곱으로 돼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한 거지. 자, 그 다음에는 A 곱하기 B가 2번이 나와. B 곱하기 C도 2번. C 곱하기 A도 2번.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전개한 상태를 적은 게 되겠어. 자, 그리고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 여기 있는 3개는 숫자 2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때 변형된 공식을 쓴다면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이렇게 변형을 해본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 BC, CA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이번에는 7번 공식을 봅시다. 7번 A 플러스 B의 3제곱. 주머니에서 문자들을 고른다. 모든 주머니에서 A만 고른다. A를 2군데에서만 고른다. 한 군데에서만 A를 고르겠다. A를 안 고른다. 이미 뭐 예상한 대로 8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그래서 A의 3제곱이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는 어때? A제곱 B라는 항이 3개가 만들어져. 여기는 A 곱하기 B의 제곱이 3개. 여기는 B의 3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자, 여기까지 적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할 때는
여기 3a제곱 b와 3ab제곱을 3ab로 묶어서 쓰기도 해. 그럼 a3제곱 b3제곱을 만들어라 그러면 a 플러스 b의 3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a-b의 3제곱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각을 해? 마이너스인 걸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리하다. 근데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지고 두 번 곱해지고 세 번 곱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b의 3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그럼 이거를 좀 다듬어 보면 a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을 만들겠다. a-b의 3제곱에 플러스 3ab a-b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형된 공식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7번까지 했나? 그럼 이제 8번 공식 보자. 8번은 분배 법칙으로 하나하나 전개해보면 충분하겠어. 그래서 A로 먼저 곱해놓은 거를 적어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B를 곱한 것, 위에 있는 거는 A를 곱한 거, 아래에 있는 거는 B를 곱한 거. 그래서 보면은 없어져. 남는 거는 A의 3제곱 플러스 B의 3제곱만 남고. 그치? 예. 자, 그럼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자. A를 곱한 것들은 마이너스 B를 곱하면은 없어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이걸 전개한 결과는 A 3제곱 마이너스 B 3제곱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9번 공식이 있는데 9번 공식은 그냥 외워. 방법이 없어. 대신 10번 공식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10번은 거꾸로 설명해 줄게. A 4제곱, A제곱, B제곱, B의 4제곱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거는 A제곱, B제곱의 개수를 2라고 쓰는 대신에 A제곱, B제곱을 한 번을 빼줘. 원래 플러스 1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형태는 바뀌었어. 근데 값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이걸 괄호로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거는 A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이걸 노린 거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줘.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 거. 그지? 합차의 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식, 10번째 공식은 A제곱, AB 플러스 B의 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B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이제 A 4제곱, A 제곱, B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하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곱셈 공식까지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설명을 들었으면 꼭 손으로 써보면서 외우도록 해라. 자, 그렇게 하면 다항식 연산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